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주말에 미국장도 좋았고, 시작할 때 동시효과도 어느 정도 상단을 이제 좀 가리키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을 했었는데, 사실 좀 제가 아침에 좀 바빠서 정확하게 시향을 보진 못했지만, 초반에 좀 괜찮다가 완전히 이제 또 급락을 하는, 특히 이제 전체 장세에 대비해서 이 배터리 섹터가 아주 압도적으로 빠지는 것을 사실 제가 좀 목격이라 표현하기 웃기지만 그걸 보면서 이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주말에 올렸던 영상이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해봤잖아요. 이제 이렇게 지금 배터리 섹터만 사실 이 전체 섹터가 완전히 나스닥, 코스닥 할 거 없이 반도체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섹터만 이렇게 굉장히 상단배대에 감사하게도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배터리 섹터도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봤잖아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물론 제 결론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 완전히 아침에 거의 5, 6%씩 폭락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예상을 했죠. 사실은 뭐 제가 결과론이긴 하지만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불안하다. 예상을 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걸 걱정을 했었고, 왜냐면 저도 그나마 이렇게 괜찮게 멘탈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탕이 됐었는데, 완전히 아침에는 이게 드디어 왔구나, 우려했던 것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좀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결과론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다 저희가 주말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잘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내부적인 저만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걱정은 됐었지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저도 그렇게 마음을, 20억 넘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마음도 먹었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도 이게 막상 그 주가 갔을 때는 좀 허무하긴 했지만 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일기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뭐 이것은 찐이어라고 뭐 했는데 이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주말에 걱정한 것들을 어제 남긴 것이다. 최악의 장세 속 최고의 주가,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일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우려했던 것이 나타났다. 이게 뭐 점쟁이 같다. 뭐 이렇게 자화자찬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것들이 마지노선까지 와준 것이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이다. 사실 이 제가 예상을 했던 근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좀 쉽게 이게 표현이 되려나요? 안 되네요. 이게 보면은 일반 이 코스피 흐름하고 이 배터리하고 완전히 지금 전체적으로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정도, 여기 오늘 만약에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 배터리 섹터도 순탄치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말을 썼던 겁니다. 주말에.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도 이게 또 전체 장세가 또 꼬꾸라지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실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갭이 크면 터진다고 할까? 터진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하락 장세가 터졌다, 이 얘기인 거고, 어, 그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첫 번째 뭐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매크로가 이 정도로 빠지면은 배터리 섹터에서 그 수익을 거뒀던 부분만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이제 보수적인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돈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완전히 반도체 섹터든 뭐 다른 뭐 다 지금 죽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그나마 수익을 지켜줬던, 굉장한 수익을 안겨줬던 이 배터리 섹터에서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수급으로, 이 정도면 됐다, 다른 수급으로, 좀 더 가능성 있는 수급으로 이동을 했은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있을 거고, 이런 두 가지의 케이스를 예로 들었지만, 분명히 이렇게 너무나 갭이 벌어지면 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올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왔고 깜짝 놀랐지만 뭐 결국은 제가 이 매매 이것 때문에 뭐 팔고 그런 행동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그걸 어저께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행히도 뭐 양극재 하락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저도 주말에 했었던 터에 마침 또 미래에서 김철중 의원께서 양극재 하락 이유 없음이라고 그게 딱 간결하게 써주셨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을 했던 말을 딱 써주셔서 더 고마웠기도 했고, 네,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 하려고 주말에 점검했던 것이다. 생각 안 했으면 악재가 있는지 뭐 부랴부랴 뭐 찾아보고 뭐 저도 뭐 물론 찾아봤겠지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더 멘탈이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 벌어지면은 약간 터질 것으로 예상했고 묵묵히 받아들인다. 뭐 예상했던 결과다. 이건 내가 알고 매도할 수 있는 수급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만 오늘 뭐 하락이 가슴 아팠던 거는 사실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 감정들을 주말에 우려했던 것들이 아침에 나왔고, 그 결과 다시 회복을 해줬죠, 다행히. 물론 나스닥 선물이 막 이렇게 올라줘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던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매크로가 이 매크로와의 갭이 너무나 벌어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고, 그것들이 오늘 발현됐던 거고, 다행히 전체 매크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줘서 다 같이 회복을 해줬다. 물론 덜 회복을 해줬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땡큐한 오늘 뭐 주가가 뭐 LNF 같은 경우는 내렸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뭐 5, 6%하고 5, 6% 정도는 약간 감당하기가 저는 뭐 한 1억씩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일 텐데 그나마 잘 버텨줬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보게 되면은 7시 어이구 또 약간 왔다 갔다 하네요. 1.77% 정도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승했었고, 솔루션 첨단 소재 LNF 조금씩 내렸고요. 원래 다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워낙 뭐 요즘 많이 또 다른 거에 대비해서 많이 메이크업을 해줬던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도 좀 많이 빠졌다가 좀 회복했고, 에코프로비엠은 이 와중에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대장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52만 3천원. 거의 완전 초상단 밴드에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리로는 안 좋고요. 오늘 아침엔 더 빠졌던 것 같긴 한데 첨보도 막 5, 6%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저점에 좀 담아가고 조금은 있었는데 이거 좀 깜짝 놀라서 지었었고, 세노닉스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뒤에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언론에서 딱 벌써 이렇게 하네요. 투자 확대 나선다. 변화가 감지가 된다. 여기 보면은 원래 배터리는 없었고 총수가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번에 배터리에 대한 BMW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이정 회장, 부회장이. 그리고 이런 삼성 SDI 사장이 뭐 수고했다 이런 대화도 오갈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외부의 어느 정도 내부 스탠스가 조금씩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또 4680 배터리에 대한 가능성, 물론 이게 4680 배터리가 테슬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뭐 4680 배터리를 테슬라와의 납품이 확실시 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제 4680 배터리 테슬라가 하면 나머지 다른 섹터, 다른 OEM들도 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다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80 배터리라고 정확하게 길이를 하지 않고, 대용량 배터리는 분명히 이제 대세로 잡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SDI가 준비를 하는 거고, 당연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테슬라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뭐 이게 테슬라한테 납품을 했든 안 했든 차세대 배터리에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반값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어느 정도 이 스탠스의 변화도 읽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삼성 SDI가 다시 부각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배터리 동박에 대해서 뉴스가 좀 재미있는 게 나왔는데, SK 끌고 솔루스 밀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는 중국하고 일본이 특히 잘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크게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1위를 넥실리스가 1위고 중국 왓슨,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4위. 동박은 과거 일본이 주도하던 분야다. 옛날에 60%나 됐었고, 근데 한국이 굉장히 지금 2019년 14% 내에서 2년 새 10%나 올렸고, 이 동박이 참고적으로 뭐 여기에는 캐파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엄청 잘한다. 어느 정도 이제 동박에 관해서는 이 기술에 지금 높낮이가 사실 많이 좀 줄어들었던 사실이고, 여기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 물량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선제하는 애들이 물량 캐파를 가져가는 애들이 승자를 가져가는 그런 치킨 게임으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확실시된 OEM이 아니라 셀 회사를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세계 MS를 가져간다. 이 부분은 여기 써 있네요. 확실한 수요. 죄송한, 꼭 마치 읽으면서 베끼는 것 같이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은 지금 뭐 비록 이 세 개의 업체가 SK 빼고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각 같은 것도 또 지금 이렇게 막 같이 일점 머티리얼즈의 그런 매각 이슈까지도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노이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코멘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부분은 또 그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이 4월, 5월 평균 수출 감안하면은 상향했다. 올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양극재 쇼티지로 인해 양극재 업체들은 1분기 재고까지 줄여가며 물량을 납품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6월에는 뭐 LNF가 신규 구지 공장을 가동했고 4만 톤 물량 정도 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공장은 11월, 12월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화재로 중단됐던 공장이 정상화되면서 수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분기 양극재 업체들의 합산 매출액 컨센서스는 2.7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2분기 양극재 업체들의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거기에다가 또한 환율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캡처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 정도로 좀 짧게, 저도 외부 일정이 있어서 좀 짧게 제가 느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나서 이게 확실히 받아들이면은 이런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하루살이 인생이지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